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오늘은 그간에 올린 영상들을 총 정리해서 보청기를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청기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수많은 보청기 관련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각각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띄엄띄엄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혼선 없이 처음부터 보청기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11단계, 11단계에 걸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중간중간에 특정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에 나오는 카드나 링크를 클릭하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난청의 초기인지, 본인이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는 통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게 돼요. 듣는다는 행위는 남이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수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남에게 왜 갑자기 말을 잘 못 들어? 불렀는데 대답을 왜 안 해? 왜 동문서답을 해? 너 사후정이냐? 이런 식의 핀잔스러운 말들을 듣는 것으로 난청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이나 휴대폰 어플로 간단하게 난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청력 검사를 하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에 상세 내용 및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간단하게 난청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난청검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질환 의심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난청이 꽤 진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에서 난청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바로 난청검사 또는 보청기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력검사 또는 난청검사 받기. 만약에 본인이 난청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난청검사, 즉 청력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력검사를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보청기 전문센터를 가셔서 청력검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청력검사 자체에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경우는 염증, 고막 손상 등 난청의 원인을 좀 더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약간 2~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또 대학병원급은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는 반면에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 보통은 무료로 청력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염증 이력이 있거나 난청 이외에 부가적인 이명, 어지럼증, 이통 등의 질환이 함께 발생했다면 가급적이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청기 상담 및 시험 착용. 검사가 완료되시면 이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청기 상담을 진행하시면 돼요. 보통 보청기 센터에서 검사를 하시면 보청기 상담과 시험 착용을 같이 진행합니다. 일부 큰 병원에서는 내부에 있는 상담실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보청기가 필요한지 처방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보청기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는 보통 청사나 보청기 전문가라고 불리는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진행이 돼요. 병원 내부에서 직접 소개를 받는 경우 통상 20~30% 정도의 부가적인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센터를 검색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는 생각보다 귀지 등에 의한 잔고장이 많고요, 청력 변동에 의한 음량 수정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한번 구입하면은 보청기를 구입하신 판매자와 계속 미팅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가격과는 별도로 어디서 보청기를 누구한테 구입할지는 조금 신중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두세 군데 정도는 비교를 해보시고 당장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보다는 좀 더 꼼꼼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곳에서 보청기 구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번 한 번을 구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입하는 순간 보청기는 시작이에요. 보청기 상담은 통상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다수 보청기 센터들이 현장에서 어르신 청력에 맞게 조정된 보청기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기, 실제 난청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청기를 한번 착용을 해보신 다음에 구입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에 따라서는 약 한 달 정도의 시험 착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 착용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시험 착용을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청기 브랜드 결정. 보청기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은 통상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음성 증폭기.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두 번째는 비메이저 보청기 브랜드고요. 가격 편차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이 비메이저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메이저 보청기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보통 5대 제조사, 6대 제조사라고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청기는 초기는 무조건 이 메이저 브랜드에서 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저희가 휴대폰을 사러 가도, 자동차를 사러 가도 가급적이면 메이저 제조사에서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적죠. 보청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제조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실패 확률이 훨씬 덜합니다. 이유는 이 메이저 제품들이 장기간 동안 전체 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말은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후관리, AS 등 전체적인 신뢰도가 평균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대 제조사는 소노바, 디만트, GN, WSA, 스타키이며 상세 브랜드는 조금 더 맞습니다. 소노바 브랜드는 포낙 유니트론, 디만트는 오티콘 버나폰, GN은 리사운드 벨톤, WSA는 시그니아 와이덱스, 스타키는 그냥 스타키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링크해드린 영상을 보시면은 메이저 브랜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청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이 아닌 이상 이 메이저 브랜드 내에서 제품을 결정하시면 반절 이상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청기 가격 및 등급 결정. 보청기는 휴대폰이나 자동차와 같이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등급이 있고요. 매년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은 시중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찾아보시고 여러 센터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경우 적정 수준의 제품을 적정 가격으로 구입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처음 구입하신 경우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된 제품으로 구입을 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청기에 대해서 가격 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각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보청기에 대해서 특정 제품과 가격을 공단에서 결정해서 매년 고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제조사와 공단이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 및 판매가를 현실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품 없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가격 리스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 제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13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들이 보통 130만원 가격대의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포진해 놨어요. 따라서 정부의 장애인 보장구 가격 고시제 시행 이후 준수한 등급의 보청기 가격은 한쪽에 130만원, 양쪽에 260만원 정도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제품을 구입하신 후 박스 뒷면을 보시면 제품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상위 등급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센터에서 고시 제품이 아닌 제품으로 가격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최신 제품의 최고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추세는 한쪽에 200만원, 양쪽에 400만원을 잘 넘지 않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청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고시 제품 중에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적절히 선택하셔서 센터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고시 가격 내의 가격은 보청기 교체 기간인 5년 동안 보청기를 케어하는 비용인 후기적합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본 금액에서 20만원 정도 추가한 금액이 통상의 구입 금액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기본형 제품과 고가형 제품의 차이는 소음 상황에서 구별이 됩니다. 만약 보청기 사용자가 젊으시다면 그리고 생활 환경이 매우 활동적이시라면 다양한 소음 환경에 노출되실 거고요. 이런 경우는 가급적 고가 라인을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보청기 사용자가 연령이 좀 있으시고
생활 환경이 정적이시라면, 즉 다양한 소음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소음 환경에만 노출되시는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이라면 기본형 라인으로도 충분하게 보청기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제품과 고가형 제품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매년 보청기 기술력이 발전하고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센터에 오셔서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보청기 지원 관련.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보청기 지원 관련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앞서 보청기 센터나 병원에서는 청력 검사를 하신 후에 청력 검사를 하신 분이 보청기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경우 보청기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청기 지원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한쪽을 130만원 금액에 하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각장애인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아닌 기타장애인, 고령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청각장애 가능 여부는 공단에서 지정한 검사 절차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상담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청력 검사를 진행해야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청기 지원 관련 세부 기준 및 내용, 절차는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청기 센터에 오셔가지고 보청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각장애로 보청기 지원을 받는 분들은 전체 보청기 착용자분들의 약 30% 수준이에요. 청각장애로 보청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체 보청기 착용자분들의 약 30% 수준입니다. 지원을 받지 않고 보청기를 구입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청각장애 수준이 되면 청력 손실이 매우 심하게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시더라도 보청기 효과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즉 보청기를 착용해서 정상 수준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청각장애가 나오는 것이 돈은 아낄 수 있어도 개인에게는 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각장애 여부를 집에서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1m 거리에서 대략 보통 목소리로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청각장애는 좀 어렵습니다. 청각장애는 말 그대로 일반 대화가 완전히 불가한 수준이 되어야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의 보청기 가격과 6번의 보청기 지원금을 종합해서 130만원 지원금 기준으로 계략적인 구입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내가 청각장애가 있고 양쪽을 구입하시고 싶은 경우는 한쪽에 들어가는 11만원 더하기 반대쪽 130만원, 즉 141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청각장애가 없다, 근데 한쪽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1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내 자비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청각장애도 없고 양쪽의 보청기를 하고 싶으신 경우는 그대로 26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7번째, 보청기 타입 결정. 보청기는 크게 귓속형, 오픈형, 귀걸이형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귀걸이형은 청력 수준이 매우 나쁘거나 귀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처방이 됩니다. 보통은 귓속형이나 오픈형 중에 타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귓속형은 노출이 적고 착용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래 같은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오픈형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 걸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귓속형은 이 단점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돼요. 하지만 내구성이 오픈형에 비해서는 좀 낮고요. 충전 또는 스트리밍 같은 최신 기술 적용이 조금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픈형은 충전, 스트리밍 같은 최신 기술 적용이 쉽고요. 내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노출을 감안하셔야 되고 마스크 줄에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특수한 청력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귓속형과 오픈형 둘 중에 어떤 제품이 더 잘 들립니까? 라는 거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검사와 조정을 하면은 두 타입 모두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나타냅니다. 두 타입 중 어떤 타입을 결정하느냐는 사용상에 관한 문제이지
청력 손상 정도 또는 청력 패턴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연결드리는 상단 링크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실물을 한번 보시고 체험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8번째, 보청기 착용 시간 예약하기. 보청기는 개인에 맞게 제작하는 커스텀 맞춤형 형식과 기성형 이어팁을 적용해서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개인의 청력 패턴에 따라서 맞춤으로 할지 기성형으로 할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귓본을 채취해서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는 귓본을 택배로 보내서 제작을 하고 다시 수령하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계약하신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보청기를 착용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픈형 보청기를 구입하셨고 기성형 이어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품만 있으면 바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면 착용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9번째, 보청기의 착용 효과 예상. 보청기를 통해서 잘 듣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일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보청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때 나오는 효과는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을 지향하는 겁니다.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을 지향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완전히 정상 수준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청력 검사의 한 부분인 어음 분별력 검사, 즉 WRS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40dB 이하의 가벼운 난청이나 50dB 전후의 중도 난청은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때 정상에 가까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장애가 나올 정도의 60dB가 넘는 중고도 난청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대략 50%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의 반절은 못 들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착용자의 청력이 고도 난청 80dB가 넘거나 심도 난청 90dB가 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해도 거의 대화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도 난청은 시력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보청기 효과는 보청기를 아주 좋은 것으로 하더라도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보청기 상담을 하실 때 보청기 착용자가 가져올 수 있는 보청기 효과의 한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인지를 하신 후에 보청기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0번째, 보청기의 초기 적합, 초기 적응 플랜 확인. 앞선 3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를 구매하시면은 그 구매한 후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이 됩니다. 보청기를 처음 하시는 경우 보청기의 소리 조정과 또는 귀의 착용과 관련하여 약 3개월 정도의 초기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적응 플랜이라는 것이 착용자 혼자 적응을 하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청기 센터와 요 초기 적응 플랜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담을 하신 후에 보청기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청기 착용자가 보청기를 구입하신 센터와 너무 먼 곳에 사신다면은 초기 적응을 위한 센터 방문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청기 센터에서 초기 적응에 대한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그 센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초기 적응 플랜이 잘 돼 있는 센터에서 보청기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보청기의 환불 규정. 많은 분들이 보청기 구입을 망설이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보청기를 착용해서 너무 불편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괜히 큰 돈 들여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 거예요. 주변에도 보청기를 실패하시거나 아니면 보청기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 착용은 초기에 약 2~3개월의 초기 적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초기 적응 과정을 완전히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되거나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은 제품을 환불하시거나
제품 교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보청기 환불 규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다수 센터들은 2달에서 3달 이내에는 100%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하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신 후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보청기 환불 규정은, 보청기에 대한 2-3개월 환불 규정은 제조사와 보청기 센터와의 계약이지, 고객과 보청기 센터는 별도의 계약을 따로 맺으셔야 돼요. 통상 상거래상에서는 1주에서 2주 정도 실사용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환불을 해도 100% 전액 환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반드시 보청기를 하시기 전에 보청기를 구입하신 센터와 정확한 환불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 따라서는 환불 기간이 좀 짧은 경우나 또는 100%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만 꼼꼼히 따져보셔도 이런 환불이나 교체에 대한 문제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청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총 11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 고객이 오셔도 이 11가지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검사해야지, 시험 착용해야지, 커피 타드려야지, 중간중간 농담까지 이렇게 때리면 굉장히 긴 상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처음 하실 때에는 약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고 센터를 방문하시면은 좋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지니 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